퇴직 다음 달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든 순간 많은 사람이 멍해집니다. 월 15만원 내던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50만원으로 찍혀 있습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제도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3배로 뛰는 구조를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입니다. 그런데 이 신청 창구는 퇴직 후 딱 2개월만 열려 있습니다. 이 기한을 모르면 36개월 동안 매달 수십만원을 더 나에게 됩니다. 36개월이면 수백만원입니다. 오늘은 퇴직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3배, 임의계속가입 모르면 36개월 수백만원 손해보는 구조를 정확히 공개하겠습니다. 주제는 퇴직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3배, 임의계속가입 모르면 36개월 수백만원 손해보는 구조. 2026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와 최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기준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퇴직 전 2개월 안에 반드시 챙겨야 할 건강보험료 대응 체크리스트 3가지가 보입니다. 먼저 퇴직하는 순간 건강보험료가 왜 갑자기 3배가 되는지 봅니다. 직장인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동안은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냅니다. 본인은 나머지 절반만 부담합니다. 퇴직하는 순간 이 구조가 깨집니다. 회사가 사라졌으니 회사가 내던 절반을 이제 본인이 전부 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 계산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소득만 보던 방식에서 소득, 재산, 자동차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퇴직 다음 달에 고지서가 3배로 날아오는 겁니다. 회사 지원분 상실, 계산 방식 변경 2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구조의 근본 차이를 봅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단순합니다. 월 보수아에게 건강보험료율을 곱하면 끝입니다.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06%입니다. 이 중 본인 부담은 절반인 3.545%입니다. 월급 500만원 직장인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는 약 17만 7천원입니다. 장기 요양보험료까지 포함하면 월 약 15만원에서 19만원 수준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구조가 다릅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를 각각 점수로 환산합니다. 이 점수들을 합산한 뒤 점수당 단가를 곱해서 보험료가 나옵니다. 2026년 기준 점수당 단가는 208.4원입니다. 소득에는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이 포함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금융재산이 포함됩니다. 자동차도 일정 기준 이상이면 점수에 반영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하나만 봅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을 봅니다. 이 구조의 차이가 퇴직 후 보험료 폭탄의 본질입니다. 퇴직금 2억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직장인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실제로 계산해봅니다. 연봉 5천만원, 퇴직금 2억원 수령, 시가 5억원 아파트 1채 보유, 중형 자동차 1대 기준입니다. 퇴직 후 별도 근로소득이 없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재산 점수를 봅니다. 아파트 재산세 과세 표준을 약 2억 5천만원으로 가정합니다. 여기에 퇴직금 2억원이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금융재산은 건강보험 재산 산정에서 공제 2천만원을 적용한 뒤 나머지를 반영합니다. 퇴직금 2억원에서 공제 2천만원을 빼면 1억 8천만원이 재산에 더해집니다. 소득 점수를 봅니다. 퇴직 후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퇴직금을 은행 예금에 넣으면 이자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2억원을 연 3% 예금에 넣으면 연 이자 600만원이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구조로 계산하면 지역가입자 전환 후 월 건강보험료는 4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이 됩니다. 직장 재직 시 월 약 15만원에서 19만원이던 것이 퇴직 한 달 만에 3배 가까이 뛰는 겁니다. 36개월이면 월 30만원 차이를 기준으로 총 1080만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36개월 보험료를 동결하는 방법과 2개월 신청 기한을 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한 직장인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고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핵심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소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그 이후에는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공단 고객센터 전화, 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적용 보험료는 퇴직 직전에 내던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준입니다. 단 퇴직 이후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회사 부담분까지 포함해서 납부합니다. 직장 재직 시 본인 부담이 월 15만원이었다면 임의계속가입 후에는 회사 부담분을 포함해 약 30만원을 냅니다. 이것이 지역가입자 전환 후 40만원에서 50만원보다 여전히 낮습니다. 36개월 기준으로 월 15만원 차이라면 총 540만원, 월 20만원 차이라면 720만원이 절감됩니다. 퇴직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날부터 60일을 달력에 바로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모르는 것이 수백만 원 손해의 출발점입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과 금융재산의 보험료 산정 포함 구조를 봅니다. 배우자가 직장인이라면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무료로 가입되는 구조입니다. 임의계속가입보다 유리합니다. 그런데 피부양자 등록에는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조건을 봅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퇴직금 2억 원을 예금에 넣어 연이자가 600만 원이라면 이것만으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국민연금 수령, 임대소득이 더해지면 2천만 원 기준을 넘기 쉽습니다. 재산 조건을 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의 합산, 재산세 과세 표준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금융재산도 주의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서 금융재산은 재산 항목에 포함됩니다. 예금, 적금, 주식, 펀드에 담긴 자산이 클수록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ISA 계좌와 연금 계좌 자산은 일반 예적금과 다르게 처리됩니다. ISA와 연금 계좌를 노후 건강보험료 절감과 연계하는 전략을 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금융재산은 보험료를 올리는 요인입니다. 퇴직금 2억 원을 일반 예금에 그대로 두면 이 금액 전체가 금융재산으로 잡혀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자산을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연금저축, IRP,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연금 수령 전까지 건강보험료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ISA 계좌도 해지 전까지는 금융재산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같은 2억 원이라도 일반 예금에 두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연금 계좌에 두면 보험료 산정에서 빠집니다. 단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이것을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라고 합니다. 연금 수령액이 늘수록 이 보험료도 함께 올라갑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거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급증합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시 연간 수령액을 2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령 시작 시점을 분산하고 연간 총 수령액을 소득 기준 이하로 통제하면 노후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반드시 챙겨야 할 건강보험료 대응 3단계를 정리합니다. 1단계는 퇴직 직후 2개월 이내 임의계속가입 신청입니다. 퇴직일 기준 2개월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 36개월간 보험료 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장인이라면 임의계속가입 전에 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험료 0원이므로 임의계속가입보다 유리합니다. 2단계는 퇴직 전 금융자산 구조 점검입니다. 퇴직금과 목돈을 일반 예금에 그대로 두면 지역가입자 전환 후 건강보험료 재산 산정에 전부 포함됩니다. 퇴직 전부터 연금저축, IRP, ISA 계좌에 자산을 분산해서 담아두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 계좌에 담긴 자산은 연금 수령 전까지 건강보험료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절세와 건강보험료 절감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구조입니다. 3단계는 연금 수령 시점과 금액을 연 2천만 원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연금저축, IRP 수령을 한 해에 몰아서 받으면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거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급증합니다. 수령 시작 시점을 분산하고 연간 총 수령액을 2천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설계가 핵심입니다. 퇴직 전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고 연금저축과 IRP 수령 계획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이 3단계를 체크리스트로 저장해 두십시오.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2개월, 금융자산 연금 계좌와 ISA 분산, 연금 수령액 연 2천만 원 이하 설계. 이 세 가지를 퇴직 전에 챙기느냐 못 챙기느냐에 따라 퇴직 이후 수년간 건강보험료에서 수백만 원이 갈립니다. 퇴직은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퇴직연금 유형과 금융자산 배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란 링크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업 인생